첫 시간에 했던 게 사실 이제 스레드의 정체, 스레드의 필요성 이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이고 이제 소화를 했다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남은 일은 그런 스레드를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리눅스에서의 그런 스레드 API 하나를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API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넥스트에서 수업하는 그런 패턴을 생각한다면 그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아, 스레드가 그래서 스레드였구나. 그래서 스레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멀티 스레드라고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서 만든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에 그 스레드 API가 있으니까 그냥 이쪽 코딩은 스레드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스레드로 만들므로써 앞에서 봤던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이해하고 만들면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뒷부분은 이제 역시 스레드의 개념적인 얘기인데요. 스레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좀 추상적인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제가 이게 말이 좀 쓸데없이 많아서 그게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 바라건대 얼른 간단히 얘기를 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레드 모델이라는 게 뭐냐? 이제 멀티 스레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통신, 그 프로세싱한 통신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방식에서 메모리 공유 방식,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 방식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스레드가 멀티 스레드로 존재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 스레드를 운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간 개념적인 이론적인 얘기인데도 제가 넣어놓은 목적은 그 우리가 프로세스는 스케줄링이라는 것까지 이제 한번 이해를 했기 때문에 프로세스라는 이 실체들, 존재들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략 이제 알고 있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운영체제의 스케줄링이라는 정책이 선택이 돼서 컨텍 스위치가 돼서 들어오면 내 코드가 실행하는 거고 인터럽트나 뭐 이런 게 걸리면 다시 빠져나가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정도로 가지고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더 이제 궁금증을 풀어보자는 거죠. 스레드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스레드들도 역시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교체가 돼서 돼야 됩니다. 스케줄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되는 것하고 스레드가 스케줄링 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또 상관관계는 뭐가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개념과 스레드라는 개념을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 프로세스의 ready, running, waiting 이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케줄링 됩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 안에 껴도 스레드들이 거기에 줄 서가지고서 다음번에 누가 스레드가 선택되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리눅스에서는 같이 믹스해서 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자, 이제 그건 뒤에 얘기고, 제가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나중에 거짓말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스레드들이 스케줄 되는 것과 프로세스가 스케줄 되는 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그리고 특히 여기 모델에서는 여러분 사용자 스레드라는 용어 개념하고 커널 스레드라는 용어, 이 정도 알아두면 이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다 안던데요.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도대체 스레드들이 어떻게 스레드들이 스케줄되는 동네는 어디인가? 이걸 한번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입니다. 이 장. 오히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뭐 1대1 모델, 2대2 모델 자체는 뒤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느낌상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사용자 스레드라는 것과 커널 스레드라는 이 개념 이해하는 게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들이 어떻게 이제 그 서로 스위칭이 되느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커널 스레드와 사용자 스레드라는 개념으로 나눴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다 라고 얘기한 건 일종의 사용자 스레드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 프로세스죠. 내 프로세스. 내가 만든 프로세스 안에서 이 코드의 실행인가 뒤에도 우리 실제 API에서 보겠지만 스레드는 대부분 다 함수 단위로 스레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함수의 실행, 이 함수의 실행, 이 함수의 실행. 그래서 이 함수의 실행과 이 함수의 실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물론 CPU를 바꿔간다고 생각하면은 커널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념적으로는 유저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개의 실행의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용자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사용자 스레드이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환경은 특히 여기서 나올 텐데요. 자바 스레드는 100% 사용자 스레드 환경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사용자 스레드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커널에 스케줄링하는 그 유닛, 스케줄러는 이 프로세스는 다 보입니다. 프로세스는 알고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가 뭐 렌지 상태냐 웨이트 상태냐 알고 있어요. 스케줄링 찬스가 들어오면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어떤 스레드들을 사용자 스레드로 만들어놨다. 사용자 스레드 수준으로, 사용자 스레드 개념으로 한 프로그램에서의 스레드를 구성해놨다 라고 하면 커널에 스케줄링하는 스케줄러는 그 스레드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 스레드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 될 때는 A라는 스레드가 실행될 수도 있는 거고, 다음번에 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는 B라는 스레드가 실행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스레드가 실행될지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또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는 스레드를 선택하는, 이번에는 이 스레드, 이번에는 이 스레드, 즉 스레드를 스케줄링하는 코드는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혹시 자바로 스레드를 만들어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누가 스케줄링하느냐? 자바 라이브러리가 스케줄링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여러분이 자바 스레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컴파일할 때 자바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같이 묶어서 컴파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바 스레드 라이브러리 혹은 자바는 자바 가상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윈도우즈나 맥이 있게 되는 거죠. 자바 가상 머신, 요 놈이 스레드들을 스케줄링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영 체제 입장에서는 유저 스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들이 내 프로그램 안에서의 유저 스레드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자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바로 여러분이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사용자 스레드만 딱 관점에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프로세스 하나만 보입니다. 프로세스 하나만 보이고 우리 프로세스 내 안에 있는 스레드들이 언제 이번에 누가 실행될 거냐는 것은 그 스레드 라이브러리 혹은 자바 같은 거 자바 가상 머신 얘가 운영체제 위에서 별도로 스케줄링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스레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스레드들은 사용자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커널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CPU 프로세스 스케줄링 얘기했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실은 뭐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에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또 다른 걸 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프로세스가 10번이 이렇게 실행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내 차례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 10번이 왔어요. 근데 10번 동안 내 함수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레드의 함수가 또 실행된다는 거죠. 즉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스레드가 해야 될 기능이 응답 시간이 좀 더 빨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 스레드가 다 처리되고 나서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모드로 동작한다 할지라도 스레드를 간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이거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고 이런 게 보이지만 딱 실행되는 상황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용자 스레드조차도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스레드를 사용자 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커널 스레드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마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커널 스레드 딱 하는 순간 왠지 느낌이, 혹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한번 그랬는지 아닌지 자기 생각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커널이 이만큼 있어요. 스케줄러 코드도 있고 뭐 코드도 있고, 그러면 그것들도 스레드 개념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커널 스레드는 건 뭐냐? 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커널의 실행 흐름, 커널의 실행 흐름이 커널 스레드다 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별도의 코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유저 스레드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에요. 그런데 커널 스레드를 딱 얘기하고 이걸 읽어보고 한 초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커널 스레드로서 동작하는 커널 코드가 있고
커널 코드가 실행되는 그 흐름을 커널 스레드라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커널 스레드가 얘기한다는 것은 커널이 인지하는 스레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커널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커널은 그냥 프로세스로만 알고 있어요. 프로세스 하나로만. 물론 각각 실행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것들이 다 같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커널은. 근데 여기서는 각각의 스레드를 커널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프로세스 안에 3개의 스레드가 있으면 이게 각각이 이거는 이 프로세스 안에 있는 A 스레드야, B 스레드야, C 스레드야를 커널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레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커널 코드를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커널 코드를 얘기하지 않고 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그게 유저 수준에서만 보이는 스레드냐, 커널에서도 인지하는 스레드냐로 나눠가지고서 사용자 스레드, 커널 스레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스레드 하나하나를 커널에 스케줄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커널의 스케줄러는 이제 프로세스만 스케줄링 하는 것이 아니라 스레드까지 놓고서 스케줄링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 OS가 있다라고 하면 그 레디큐에 이제 실제 OS 따라가지고 어떻게 구별할지 몰라요. 프로세스로서의 구별을 따로 하고 스레드로서의 구별을 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 같은 자격으로서 그냥 어쨌든 실행 흐름이니까 프로세스 A, 스레드, 프로세스, 스레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커널이 스레드를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한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프로세스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는 안 스레드 하나가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다 스레드로서 스케줄링 대상물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OS에서. 그렇게 동작하는 게 커널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OS,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실제 OS는 다 커널 스레드 개념으로서 스레드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한다기보다는 스레드 스케줄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OS. 차이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모양상 차이가 있었고, 특성이라면 이제 성능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는 뭐가 있느냐? 하나씩 뒤에 장단점이 하나씩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여기 말은 이렇게 하고 단점만 적어놨네요. 여기 단점. 느림, 멈춤, 뭔가 안 좋은 얘기죠. 단점만 적어놨는데 하나씩 장단점 얘기했습니다. 일단 성능적인 측면에서 언뜻 보면 얘가 성능이 좋을 것 같아요. 커널이 뭔가 한다 그러면 성능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스레드 입장에서 이게 성능이 더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스레드의 교체를 커널 수준에서 교체해야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또 앞쪽에서 배울 때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read, write 이런 시스템 콜 함수는 똑같이 함수지만 우리가 같은 프로그램에서 함수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커널 시스템 콜로 처리하는 게 훨씬 오버헤드가 큽니다. 이게 모드 체인지도 해야 되고 그들 사이에 메모리 사이에 뭔가 교환이 필요하다면 카피도 해야 되고 이래서 오버헤드가 커요.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줄링을 커널에 반영해가지고서 하는 스케줄링이 오버헤드 좀 더 크다는 거죠. 아까 우리 프로세스와 스레드 사이에서도 그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얘가 왜 그럼 이런 면에서도 유리하느냐? 이 유저 스레드로 되어 있다면 커널이 스위칭 안 하죠. 아까는 이제 그 프로세스 바뀐 다음에 요번에 A 스레드, 다음에 B 스레드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재 한 프로세스 계속 실행되고 있는 그 도중에 그 중간에 스레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프로세스가 ready, running, wait 이렇게 했는데 한 프로세스가 러닝이 돼가지고 스케줄이 되고 있습니다. 한 0.5초 동안. 그래서 이게 끝나면 스위칭이 되고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실행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저 레벨 스레드가 있게 되면은 하나의 실행 흐름 안에 0.5초 동안에 유저 레벨에서 같은 내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내 코드가 실행되면서 이 스레드가 아니라 다른 스레드가 교체돼가지고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스케줄링하는 오버헤드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고서도 스레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점은 여기 단점이 있고 얘가 단점이 있고
그게 단점입니다. 그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 또 멀티 프로세싱을 했을 때 필요성 중에 하나가 응답성을 좋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가 실행되고 있는데 얘가 실행되고 있을 때 멈춤이 얘가 실행되고 있을 때 뭐 IO가 아직 안 끝났다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스레드가 실행돼가지고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만 유저 레벨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면 이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다가 파일 리드를 한다거나 네트워크 리드를 해요. 그럼 멈추죠. 그러면 뭐 컨텍스트 스위치 그러면 컨텍스트 스위치 가지고 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프로세스이고 유저 레벨을 스레드이면 얘가 리드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실행되고 있는 중에는 이들을 컨텍스트 스위치를 할 수 있어요. 컨텍스트 스레드 스위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리드 해가지고 얘가 멈추면은 그 순간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얘가 이 스레드가 리드한 건지 이 스레드가 리드한 건지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리드를 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 컨텍스트 스위치로서 웨이트 상태로 빠지게 되죠. 이때는 이 전체 프로세스가 다 웨이트로 빠지게 됩니다. 이 웨이트가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들이 실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유저 레벨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널 입장에서 보면 한 실행 흐름이기 때문에 한 스레드가 막혀 있더라도 다른 스레드가 실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여러 개의 실행 흐름으로서 얻고 싶었던 응답 시간을 빨리 해주는 것, 이 효과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얻기가 힘들어진다기보다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커널 레벨이면은 비록 스레드이지만 멈춤이 발생하더라도 얘가 스케줄링하는 대상으로서 스레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스레드가 스케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멀티 스레드의 장점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용자 스레드, 이제 스레드 얘기할 때 한 걸음 더 나은 게 이제 유저 스레드, 커널 스레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유저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를 의미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장 큰 기준은 스케줄링 하는데 커널 스케줄러가 아느냐 모르냐라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케줄링 모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도 이제 좀 우리가 혼돈 착각하기 쉬운 게 스케줄링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유저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매핑이에요, 매핑. 유저 스레드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유저 스레드가 여러 개 있다는 건 쉽게 이제 납득이 될 거예요. 이 프로그램 안에 또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시스템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얘가 스케줄링이 되기 위해서는 커널 스레드와 스케줄링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은 곧 CPU에서 러닝이 되기 위해서는 커널 스레드와 매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모델의 전제입니다. 앞에 여기서는 제가 앞장에서는 유저 스레드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가 프로세스 스케줄링 하니까 그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유저 스레드 스케줄링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을 스레드 위주로 좀 더 그 구체적 형식화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여기서 스케줄링이 되고 있다는 뭔가 하나의 스레드가 스케줄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뭐 커널 스레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커널 스레드를 해가지고 커널 코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내 실행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저 모드에 있는 스레드냐 아니면 커널의 스케줄링에 영향을 받는 스레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커널 스레드와 유저 스레드를 구분해 놓고 이것들을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자바 스레드 있죠. 자바 스레드만 놓고 보면 유저 스레드인데 이 한 스레드가 결국은 CPU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뭔가 CPU 스케줄러의 선택을 받아가지고서 CPU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의 자바 스레드가 하나의 커널 스레드에 연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바로 커널 스레드와 자바 스레드 개념입니다. 이것을 자칫 혼동하면은 유저 스레드라는 엔티티, 실체 따로 있고 커널 스레드라는 실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결국 스케줄링이 되기 위해서는 유저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가 이 개념이 연결이 돼야 되고 연결되는 방식이 여러 개의 유저 스레드가 하나의 커널 스레드예요. 여러 개의 하나하나의 유저 스레드가 각각 하나하나의 커널 스레드예요. 여러 개의 유저 스레드가 또 여러 개의 유저 스레드예요. 다대 1, 1대1, 다대 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멀티 스레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자바 스레드와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여러 이제 한 프로그램만 생각한다면, 한 프로세스만 생각한다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커널 입장에서는 하나의 스레드로 이렇게 보이는 옛날 이런 OS에서 이런 모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면 단점이 있었죠. 커널 스레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만 멈춰도 이 전부 다 멈추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1대1 스레드는 각각의 사용자 스레드가 각각 커널의 스레드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커널의 스케줄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순수한 커널 스레드 개념입니다. 순수한 커널 스레드. 그때 이제 커널 스레드라고 얘기했지만 그때도 사실 유저 스레드 존재했다는 거죠. 내 프로그램에도 스레드가 하나 있는 거고 이게 실제 스케줄링 되기 위해서 커널 스레드의 개념으로서 스케줄링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 말조차도 이해가 정확히 안 됐으면 계속 뭔가 헷갈리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유저 스레드. 어쨌든 여기서는 앞장에서는 유저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가 완전히 구분되게 따로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 프로그램에는 유저가 보이는 프로그래머가 보는 스레드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는데 그게 커널이 안 보이는, 커널이 이해할 수 없는 스레드다. 그러면 그것들 우리는 다 유저 레벨의 스레드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커널이 보는 스레드라면 그걸 커널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유저 스레드 하나가 커널 스레드가 된 겁니다. 이런 거고 이런 거에 매핑까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와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좀 전에 순수한 커널 스레드는 프로그램의 스레드 각각 하나하나가 커널이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커널 스레드 하나하나 개념이 된다. 이거는 그것들의 혼합인 거예요. 장단점 때문에 이런 혼합 상태가 생긴 겁니다. 기본적인 장단점은 바로 그런 거죠. 스레드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얘는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커널이니까 얘가 멈추면 다 멈추게 되는 이런 문제들. 얘네들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원이 많이 할당이 돼가지고서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치하는데 좀 더 오버헤드가 크다는 점,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 책에서 보면 뭐 이런 OS, 이런 OS 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 막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렇게 들어서 이후에 나온 것들은 이미 컴퓨터 하드웨어가 꽤 성능이 좋아져가지고서 이런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는 시스템 그 어떤 효율에 큰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잘못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멀티 스레드레스의 효과를 100%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하나 스레드가 커널 직접 관여해서 건드릴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지금은 모든 OS에 다 적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스레드라는 것이 여러 개의 실행 흐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점을 프로세스 관리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얻도록 해서 나온 개념이다. 라는 그 개념적인 거. 그래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우리는 프로그래밍이 어떤 특성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잘 살펴보시고 좀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스레드의 스케줄링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용자 스레드라는 것과 유저 커널 스레드라는 것을 좀 더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봐야겠다. 그래서 그것들 간의 관계 모델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레드를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레드 시스템 콜, 스레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사용자 스레드, 사용자 스레드, 커널 스레드 얘기한 것처럼 스레드는 그 구현 처음부터 이제 프로세스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 커널에 관리하는 건데 스레드는 원래부터가 좀 더 프로그램 이 코드 실행 흐름 간의 연관성이 많은 것들을 다른 걸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커널에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유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 커널 스레드 이런 개념이 좀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이 라이브러리 혹은 시스템 콜조차도 좀 더 다양성 있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런 시스템 콜은 비록 리눅스 시스템 콜을 배웠지만 윈도우즈 가서 프로그램 하더라도 함수 이름 빼고는 거의 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스레드 라이브러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다른 면이 없진 않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리눅스, 유닉스에서 얘기하는 포식스 라이브러리, 포식스 API를 한번 봄으로써 기본적으로 스레드를 만들고 그게 어떤 효과를 내는가 정도만 한번 예제표에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양성 있게 보여준다는 게 유저 레벨에서 지원된 것들, 커널 레벨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커널 스레드로서 지원이 될 거고 이거는 유저 스레드로 지원이 될 거고 대표적인 게 자바 스레드가 유저 레벨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OS 수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 커널 스레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식스 스레드, P 스레드에서 조금 풀어놨는데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그 운영체제의 역사 뭐 그런 흐름인데요. 알면 오히려 이제 일반 이 세상에서는 이런 거 많이 아는 게 훨씬 더 유식한 티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긴 한데요. 뭐가 어땠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몇 년도에 뭐가 나왔고 저는 좀 솔직히 이런 게 좀 약합니다. 이런 게 좀 약해가지고 컴퓨터의 역사나 무슨 그 OS의 흐름, 히스토리도 이런 것을 못하는데 그것도 나름 알아둘 필요라기보다는 알아두는 거에 의의는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히스토리를 알아두는 것보다는 그럼으로써 어떤 기술 요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를 보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개념의 모티브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리눅스에는 포식스 프로그래밍 표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표준에서 정한 Pthread 라이브러리를 API를 쓰고 있고 겉으로는 이런 API 형태는 이걸 따르고 있지만 내부 구조는 이건 결국 여기 안에 스케줄링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원 할당 거의 그러니까 커널에 있는 스케줄러와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스레드 관리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꽤 중요합니다. 효율도 꽤 많이 구현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리눅스가 처음에는 리눅스 스레드라는 그냥 보통 명사처럼 보이는데요. 고유 명사입니다. 리눅스 스레드라는 라이브러리로 구현이 됐었는데 효율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스레드가 프로세스보다는 컨텍스트 스위치 효율 이런 게 이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시대까지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느려. 스레드를 여기 만들었는데 프로세스 하는 건 못지않게 느리고 해가지고서 요즘은 NTPA라고 네이티브 프로세스 라이브러리로 구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수들을 좀 볼게요. 프로세스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레드에서도 한번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시스템 API가 제공되었는가? 스레드의 생성, 스레드의 종료 이거 가장 필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레드는 어쨌든 프로세스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개념이라고 비슷해요. 어쨌든 실행의 흐름. 그런데 완전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스레드를 제어하는 API는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API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생성, 스레드의 종료, 그리고 프로세스에서 뭐가 하나 있었냐면 웨이트가 있었죠.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생성 한 놈이 기다려가지고서 동기화를 이루어주는 동기화 계속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무조건 만들어놨다고 스레드를 무조건 만들어놨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통신에서도 우리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놨던 거고 꼭 통신이 안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스레드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이 메인 스레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몰라도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거나 그냥 스레드 만들어놓으니까 네 알아서 이건 하고 끝나고 말아 라고 했거나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시켜주는 웨이트 기능이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이 돼요. API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름은 지난번 포크, 웨이트 이런 거보다 좀 복잡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Pthread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름이 다 Pthread로 시작합니다. Pthread create, Pthread exit, Pthread join, Pthread cancel, Pthread attribute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긴 하죠. create는 바로 알겠고 뭔가 새로 생성하는 exit 앞에서 또 우리 그 프로세스 종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대충 알겠고 join이라고 나오는데 join 합쳐지는 거죠. wait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wait. 스레드가 우리 프로세스 얘기할 때도 이렇게 실행 흐름이 있다가 호흡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분모가 wait 하게 되면 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하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걸 스레드 개념으로 한 거예요. 스레드가 하나 이렇게 있다가 스레드 크리에이트 제가 포크는 이렇게 그리는데
포크는 이렇게 그리는데 스레드는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립니다. 그 이유는 포크를 하게 되면 두 개가 완전 독립적인 별개의 대등한 프로세스를 된다는 그런 의미였었고, 스레드는 결국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그래서 메인 스레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뉴 스레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메인 스레드가 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웨이트, 이름은 아까 우리 프로세스 웨이트인데 조인 해가지고 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바로 조인이죠. 얘 스레드와 얘 스레드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이라고 표시했고, 이거는 결국 프로세스의 웨이트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물론 프로세스에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프로세스의 성질상 그런 거고, 둘의 실질적인 기능성은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도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동등한 것이었는데, 스레드 같은 경우는 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와 뉴 스레드가 분명히 스레드로서의 차이도 있게 됩니다. 조인은 메인 스레드가 조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실은 우리 프로세스 중에서 얘기하는 킬과 같은 겁니다. 강제로 죽이는 거. 이건 나 스스로 종료한 거고, 컨실은 여기서 얘가 끝나지 않았는데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오지 않는데요. 어트리뷰트 이닛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레드를 만들 때 두 번째 인자로 어트리뷰트라는 타입의 자료구조체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 것이냐의 성질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가 지금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는 간단한 그냥 개념만 배우는데, 실제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스레드의 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트리뷰트를 값을 초기화하는, 뭔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기에 뭔가 값이 있어야지만 스레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화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레드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뭐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지난 프로세스하고 다르게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스레드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다른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세스다. 이게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죠. 제가 꽤 시간 많이 들어서 설명했죠.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게 익숙해졌는데, 실행의 흐름을 두 개를 만들 때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실행하고는 좀 다른 이제 전체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포크를 했다. 이렇게 메인 함수에다 포크를 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다가 얘하고 똑같은 걸 그렸습니다. 똑같은 걸 그려가지고 포크의 리턴 시점부터 시행된다. 그 개념 지금까지 우리 봤었어요. 그런데 스레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 프로세스 내에서 내 프로세스 실행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실행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실행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좀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가지고 새로운 실행의 흐름을 새로운 함수로서 이렇게 보통합니다.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면은 이 스레드 프로그래밍,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겉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그냥 함수 추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프로세스 생성에서도 여러분이 실제 정적인 프로그래밍 코드만 봐서는 디버깅이나 프로그래밍 실행이 좀 어렵다고 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라고 했는데, 스레드 쪽도 그 점을 빼면은 동시에 실행되는 걸 빼면 스레드 쪽은 오히려 함수를 하나 호출한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한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지 스타트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게 다 끝나고 여기 리턴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호출했지만 함수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얘는 그대로 실행을 하고 얘도 그대로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 게 스레드 크리에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프로세스 쪽하고 매칭을 시켜보면은 이그젝이라는 게 있었어요. 프로세스 생성과 이그젝.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그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 코드를 공유해 동작하니까 만약 여기서 이그젝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그젝을 하거나 이그젝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스레드 전체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레드가 두 개가 있건 하나가 있건 10개가 있건 이 프로세스 개념 하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 프로세스 그냥 해서 그 상태에서 누군가 이그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 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코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한 스레드로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그젝에 매칭되는 게 왜 없냐라는 것은 애초에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그젝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그젝은 이그젝 자체로서 쓰려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 만들고 거기서 어떤 함수가 진행될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포크에서는 이그젝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니까 생성할 때는 자기하고 똑같은 걸 생성해서 인자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스레드의 생성인 경우에는 스레드가 새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어떤 코드가 실행되어야 되느냐를 지정해 줍니다. 곧 함수를 지정해 줍니다. 결국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동작적인 측면에서 함수를 호출했는데 리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코드와 이 함수의 코드가 동시에 실행된다는 이 점이 스레드에서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스레드 생성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코드에 넣어가지고 이제 컴파일 할 텐데, 리눅스에서도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특별히 라이브러리 링크를 하지 않더라도, 라이브러리 포함을 하지 않더라도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링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레드 라이브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레드 함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스레드 함수를 쓰게 되면은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컴파일러한테 지정을 해줘야지 링크가 됩니다.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프린트F나 뭐 이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그냥 무조건 링크가 되는 건데, 이거는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점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pthread create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드는데 인자가 4개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코드가 진행될지 함수를 지정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포크에서 id가 리턴되듯이 여기도 id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 id는 인자로서 반환하게 됩니다. 스레드 id의 포인터 값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스레드를 생성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진 스레드가 될 거냐,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인자로서 아규먼트를 다시 지정하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스레드 함수의 특성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아무 이름의 함수만 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레드로서 동작하는 함수는 반드시 정해진 형식을 따라야 됩니다. 정해진 형식이라는 게 리턴 값의 형식과 인자의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 다른 함수를 인자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마치 스레드 펑션은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은 하나의 그 메인 이외의 서브 펑션으로 보이지만, 스레드 기능으로 보면은 스레드의 첫 번째 함수로서 특별한 형식, 메인도 특별한 형식을 따르고 있죠. 딱 정해진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레드의 수명은 어디까지냐? 이 함수가 리턴될 때까지입니다. 즉 함수 하나만 이 스레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뭔가 제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함수 안에 있는 코드에서 다른 함수를 얼마든지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게 메인 1, 또 다른 스레드가 메인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스레드 펑션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스레드 펑션이 리턴하게 되면 이 스레드는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함수의 형식은 인자 하나를 가지고 리턴 값 하나를 가는데 각각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인자로 주고 포인터 변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건 함수 리턴이 아니기 때문에 리턴 값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메인의 특성을 보시면 안 돼요. 메인도 우리 코드에서는 호출하지 않는데 인자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메인 리턴 해가지고 그 메인 리턴 값을 누구도 우리 코드에서 받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메인 리턴 값을 가지고 있죠. 리턴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로서 프로그램이 우리 이그젝을 할 때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메인 리턴 값은 우리가 웨이트를 할 때 상태가
프로그램의 종료 상태 값으로서 리턴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스레드도 하나의 실행 흐름을 했는데 하나의 실행 흐름이 시작될 때 뭔가 인자로 주고 싶으면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실행 흐름이 어떻게 끝났는지 끝난 종료 상태 값을 알고 싶으면 리턴 값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받는 게 여기 우리 일반 메인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리턴 값, 일반적인 인자 전달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 전달은 스레드 크리에이트를 할 때 전달합니다. 이그젝을 할 때 우리가 전달하는 것처럼 네 번째 값이 바로 인자가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세 번째 인자로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네 번째 인자가 바로 여기 들어갈 값입니다. 여기 들어갈 값을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 내에서 이 0이라는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C 프로그램 얘기하니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왜 이걸 그냥 인티저 이렇게 안 돼 있고 인티저로 안 돼 있고 포인터라고 돼 있느냐? 그 이유는 어떤 값 하나만 0이란 값 하나만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뭐 인티저라고 했어도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데이터. 여기도 우리 메인도 보면은 인자가 꽤 길죠. 아규먼트 카운트 개수는 있지만 아규먼트 v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포인터가 넘어오는 거죠. 아규먼트 v 그 문자열의 포인터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냥 문자열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이제 스레드를 호출할 때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값이 아니라 뭔가 그 모든 프로그램마다 각각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달아줄 수 있고 좀 덩어리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메모리 주소값을 넘겨주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스레드 크리에이트 하기 전에 여기 로컬 변수 혹은 글로벌 변수로 데이터 뭐 자료 구조, 스트럭처나 뭐 어레이나 이런 걸 만들어 두고 그 놈에 대한 포인트를 여기다 지정해주면 이 스레드에서도 그 값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스레드 특성 얘기했잖아요. 이 스레드와 이 스레드가 이제 별개의 스레드지만 이 두 개의 스레드는 이 전체 프로세스의 데이터, 힙 이런 걸 공유한다는 겁니다. 로컬 변수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스택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액세스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로컬 변수의 주소를 여기 넣어서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또 C로 계속 프로그램 할 때 큰 또 일반적으로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아마 어쩌면은 이 마이쉘 프로젝트 할 때도 그 버그를 만든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이제 스레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C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하게 되는데 여기처럼 포인터를 리턴하는 경우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C에서 포인터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포인터는 로컬 변수의 포인터를 주는 것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끄떡이는 걸 봐서 이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그 함수가 끝나면 그 변수가 없어요. 아마 C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그렇게 이 변수의 라이브 스코프, 살아있는 존재 범위, 그걸로서 설명됐을 텐데 여기서 실질적인 건 스택입니다. 스택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 변수는 스택에 자리 잡고 있던 변수예요. 근데 얘가 리턴해버리면 메모리 공간 중에서 스택이 이제 다 썼으니까 그걸 안 쓰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말을 들어도 이게 이제 실제로 해보면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데 그렇게 해도 이게 사라졌지만 액세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A라는 값을 리턴하고 A에다 100 넣었어요. 그 다음에 100을 리턴한 게 아니라 A의 주소를 리턴해요. 그럴 때 인터넷에서 보면은 잠깐 동안 혹은 이게 간단히 이제 보면 100을 그대로 참조할 경우가 있어요. 찍어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메인 함수가 스택이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뭔가 펑션을 호출하면 또 이렇게 쌓입니다. 또 호출하면 이렇게 쌓여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값, 지금 여기 있는 값의 포인터를 얘 코드한테 리턴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리턴되는 순간 이 부분이 사용되지 않는 거다. 스택의 탑이 여기다라고 그 우리 프로세스 관리하는 데서 자료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지우지는 않아요.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파일을 지운다고 해서
그 빨리 지워졌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게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액세스하는 거는 위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위법이지만 어쨌든 내 프로세스 메모리이기 때문에 주소만 C 같은 경우는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실 MRlog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MRlog을 하지 않고 쓰면은 언제 그걸 뺏길지 모르는 거죠. 언제 덮어줄지. 맞죠? 우리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 출입증을 안 가져가도 들어올 수 있죠. 내 몸이 있는데 공간이 있고 하는데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썼지만 이거는 어떻게 없어질지 누가 다시 이제 호출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덮어쓰게 되니까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포인터 변수를 주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는 건데 로컬 변수를 주는 건 일반적으로 금지라기보다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얘가 있고 얘는 다른 얘 스택하고 얘 스택은 다른 스택입니다. 이제 스레드를 이해했으면은 얘는 여기서 쓰고 있겠지만 저쪽 스레드는 여기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걸 남아 있어요. 이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는데 얘의 실행 흐름과 얘의 실행 흐름이 서로 동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먼저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반면에